한국의 인구 위기, 정말 심각하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출산율 붕괴라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 함정, 바로 노동시장의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0.7명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숫자. 이 숫자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 사회를 아이 낳지 않는 길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단연 돈일 겁니다. 치솟는 집값, 엄청난 사교육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이 문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경제적 부담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면 정부가 쏟아부은 그 막대한 현금 지원이 분명 효과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달랐죠. 문제의 진짜 본질은 다른 곳, 바로 우리 사회의 시스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 붕괴를 이끄는 진짜 원인, 그 보이지 않는 구조적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요, 아이를 낳는 순간 개인의 경력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손상이 가해지는 걸 아예 전제로 깔고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시스템의 기본값 그 자체인 셈이죠.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그 규칙의 핵심은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풀타임, 무중단, 헌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스템은 한번 멈추면 다시 합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고속열차와 같아요. 잠시라도 이탈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구조의 특징들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업무는 한 사람이 빠지면 대체가 어렵도록 짜여 있고 평가는 얼마나 연속적으로 자리를 지켰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직 문화 자체가 누군가의 빈자리를 용납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출산과 육아는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변수가 아니라 그저 돌발적인 예외 상황으로만 취급되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출산을 고민하는 개인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계산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커리어 비용이라는 아주 무거운 계산서입니다. 그 비용의 의미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출산이 일시적인 경력 공백이라면 한국에서는 커리어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돌아올 다리가 없는 말 그대로 일방통행로인 셈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비용 청구서는 여성에게 집중됩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오면 경단녀라는 낙인이 찍히고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받게 되죠. 자연스럽게 승진 경쟁에서는 영구적으로 뒤처지고 임금 상승률과 조직 내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너무나 현실적인 페널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 낳으면 여자가 고생하고 내 커리어도 같이 죽는다. 한 남성 직장인의 이 말처럼 이제 남성들 역시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경력 단절이 곧 가구 전체의 경제적 리스크라는 걸 아는 거죠. 결국 이 시스템은 남성의 출산 동기마저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쏟아부은 그 수많은 저출산 정책은 도대체 왜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부 정책은 출산을 지원하는 미봉책에 머무르는 반면 노동시장 구조는 출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으로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지원책도 그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왜 힘을 잃는지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기업이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도입해도 얼마나 오래,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가를 따지는 핵심 평가 시스템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유연한 근무는 곧 낮은 기여도로 평가절하되고 육아 이슈가 생기면 리스크 있는 인재로 간주되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구조를 고려할 때 청년들의 출산 포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흔히들 요즘 젊은 세대는 이기적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기심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스템, 즉 구조가 강요하는 합리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노동시장 구조 안에서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 소득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출산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결론에 다다릅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커리어와 미래 소득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이것은 더 이상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현실적인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은 이 계산을 너무나 잘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출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개인을 과연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진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